안녕하십니까. 투자자의 삶과 증권시장의 조화를 희망하며 제목과 같이 배당금은 이미 미래의 주가를 알고 있다를 발표할 김태열입니다. 여기서 미래는 매년 단기 유월물 만기일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증권 투자자라면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것, 바로 주가 또는 지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를지 또는 내릴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근거와 사례들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코스피 200 지수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지수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현재로부터 만기일의 지수 가치는 배당금이 결정한다는 것을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단기 유월물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코스피 2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주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 제목을 배당금은 이미 미래의 주가를 알고 있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발표할 제1강의 주제와 질문을 던지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의 주제와 질문은 배당금과 만기일 지수의 관계 3가지. 첫 번째, 배당금이 증가하면 지수는 만기일까지 상승한다. 두 번째, 배당금이 감소하면 지수는 만기일까지 하락한다. 세 번째, 배당금이 같으면 만기일 지수는 첫 거래일과 같다. 대상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단기 유월물 기준입니다. 대상 기간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강의 순서는 아래 질문 1, 2, 3과 같습니다. 각각의 질문을 던지면서 답으로 근거와 사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1. 배당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질문 2. 위 관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립하나? 질문 3. 왜 그러한가? 위 관계와 대상 기간 동안 왜 그러한가? 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배당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배당금 확인. 1998년 3월 13일자 종가에서 단기 유월물 기준으로 네 번째 종목인 3월물에 배당락 후 배당가치가 0.95가 반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0.95는 전기 배당금이 지수로 반영된 것인데, 이 배당금은 유월물 만기일 이전인 4, 5월경에 단기 배당금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거나 무변동하게 됩니다. 이때 단기 배당금이 시장에 반영되어 표시된 날을 기준일로 배당금과 만기일 지수는 3가지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배당금이 증가하면 지수는 만기일까지 상승한다. 두 번째, 배당금이 감소하면 지수는 만기일까지 하락한다. 세 번째, 배당금이 같으면 만기일 지수는 첫 거래일과 같다입니다. 질문 2. 위 관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립하나? 그림 1. 매년 배당금으로 코스피 200 지수를 알 수 있는 기간 구분. 대상 기간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매년 배당금으로 코스피 200 지수를 알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 단기 유월물 첫 거래일부터 만기일까지입니다. 첫 거래일은 3월 두 번째 금요일이며 만기일은 6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배당금은 단기 유월물 거래 기간 중 4, 5월경에 변동하게 됩니다. 그림 2. 시점 2. 현재 배당금의 변동 3가지 경우. 단기 유월물 기준. 단기 배당금이 시장에 반영되어 표시된 시점 4, 5월경이 현재가 될 때 전기 대비
단기 배당금이 증가한 경우 1. 감소한 경우 2. 같은 경우 3과 같을 때 이때부터 만기일까지 코스피 200 지수가 앞서 정리된 배당금과 만기일 지수의 관계 3가지처럼 대상 기간 동안 움직였는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배당금은 지수에 대해서 음일값을 갖기 때문에 그림에서 배당금은 0 아래에 그려집니다. 배당금과 만기일 코스피 200 지수의 관계 3가지. 단기 6월물 기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첫째, 이 현재 전기 대비 단기 배당금이 증가하면 지수는 3. 만기일까지 상승한다. 사례로는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도가 있습니다. 둘째, 이 현재 전기 대비 단기 배당금이 감소하면 지수는 3. 만기일까지 하락한다. 사례로는 1998년, 2006년도가 있습니다. 셋째, 이 현재 전기 대비 단기 배당금이 같으면 3. 만기일 지수는 첫 거래일과 같다. 사례로는 2002년도가 있습니다. 기타, 거래기간 중 배당금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사례입니다. 사례로는 2004년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배당금과 지수의 관계를 차례대로 사례와 함께 표를 보면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현재 전기 대비 단기 배당금이 증가하면 지수는 3. 만기일까지 상승한다. 1999년도 사례의 경우 4월 23일 3월물에 반영된 배당금 0.45는 다음 거래일에 0.70으로 증가합니다. 이날부터 코스피 200 지수는 만기일까지 약 11%가 상승했습니다. 2000년 사례의 경우 4월 24일 3월물에 반영된 배당금 0.56은 다음 거래일에 1.09로 증가합니다. 이날부터 코스피 200 지수는 만기일까지 약 10%가 상승했습니다. 2001년도 사례의 경우 4월 13일 3월물에 반영된 배당금 1.05는 다음 거래일에 1.34로 증가합니다. 이날부터 코스피 200 지수는 만기일까지 약 20%가 상승했습니다. 2003년도 사례의 경우 4월 30일 3월물에 반영된 배당금 1.51은 다음 거래일에 1.79로 증가합니다. 이날부터 코스피 200 지수는 만기일까지 약 10%가 상승했습니다. 2005년도 사례의 경우 4월 22일 3월물에 반영된 배당금 2.14는 다음 거래일에 3.00으로 증가합니다. 이날부터 코스피 200 지수는 만기일까지 약 4%가 상승했습니다. 2007년도 사례의 경우 4월 30일 3월물에 반영된 배당금 2.70은 다음 거래일에 3.29로 증가합니다. 이날부터 코스피 200 지수는 만기일까지 약 12%가 상승했습니다. 둘째, 이 현재 전기 대비 단기 배당금이 감소하면 지수는 3. 만기일까지 하락한다. 1998년도 사례의 경우 4월 7일 3월물에 반영된 배당금 0.91은 다음 거래일에 0.63으로 감소합니다. 이날부터 코스피 200 지수는 만기일까지 약 28%가 하락했습니다. 2006년도 사례의 경우 4월 25일 3월물에 반영된 배당금 2.91은 다음 거래일에 2.74로 감소합니다. 이날부터 코스피 200 지수는
만기일까지 약 16%가 하락했습니다. 셋째, 이 현재 전기 대비 단기 배당금이 같으면 3. 만기일 지수는 1. 첫 거래일과 같다. 2002년도 사례의 경우 4, 5월경에 반영된 단기 배당금 1.16은 전기 배당금 1.17과는 최소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과 버림을 감안하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코스피 200 지수는 3월 15일 첫 거래일의 코스피 200 지수와 같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첫 거래일 대비 만기일 코스피 200 지수는 0%가 아닌 약 4%가 하락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2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배당금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사례 2004년도가 있습니다. 3월 12일 첫 거래일 3월물에 반영된 배당금 1.86은 3월 23일에 2.16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4월 21일에 1.95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2.00으로 증가하고 결국 만기일에 2.02로 변동합니다. 배당금이 거래기간 중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이번 사례는 배당금과 지수의 관계로 정리할 수 없어서 기타 사례로 분류하여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질문 3. 왜 그러한가? 위 관계와 대상기간 동안 왜 그러한가? 입니다. 질문 3에 대한 답은 제1강의 결론과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시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당금 지급 방식이 그림사와 같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과 그에 따라 만기일 주식시장의 평가 방법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표 2와 표 3을 통해서 확인하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시장과 결제월 주기가 같은 선진시장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제1강의 주요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배당금 변동과 만기일 지수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코스피 200 지수를 대상으로 1998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기간 동안의 주식시장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주식시장을 배당금 지급 방식으로 비교하면 그림사와 같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시장에서 연말 배당금이 지수로 표시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8년부터이며 현재에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부터는 작지만 중간 배당금이 지수로 표시되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점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말 배당금만 시장에 표시된 기간을 연말 배당 구간이라 정리하였습니다. 연말 배당 구간 이후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말 배당금과 중간 배당금이 함께 표시되고 있는데 이 같은 기간을 중간 배당 구간이라 정리하였습니다. 앞서 연말 배당 구간은 배당금과 만기일 지수에서 정의 상관 관계가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주식시장이 중간 배당 구간에 접어든 이후 최근까지 이 같은 관계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표 3에서 추정해 볼 때 중간 배당금이 연말 배당금보다 매우 작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적으로 중간 배당금이 앞서 있어서 더 큰 영향을 시장에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향후 중간 배당 구간에서 배당금과 지수의 관계가 정리되더라도 이후 주식시장이 그림 4에서처럼 분기 배당금이
반영되어 분기 배당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면 또 다른 배당금과 지수의 관계가 주식시장에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시장은 1996년 5월 3일에 첫 거래를 시작한 이후 연말 배당 구간을 거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중간 배당 구간에 진입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간이 흘러 분기 배당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경우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시장은 분기 배당 구간에 진입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질문 3, 왜 그러한가에 대한 답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선진시장과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시장의 결제율 주기가 같거나 비슷한 시장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니 다우 지수 선물, 이 미니 S&P 500 지수 선물, 이 미니 나스닥 100 지수 선물, 영국의 FTSE 100 지수 선물, 호주의 SPI 200 지수 선물, 캐나다의 S&P 캐나다 60 지수 선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율 주기가 3, 6, 9, 12월물로 같으나 3개 종목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보면 다우존스 유로 지수, 독일의 닥스 지수 선물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강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년 우리나라 시장에서 절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결과에는 지수 선물 시장을 우리보다 10년 이상 앞서서 경험했기 때문에 시장 분석 능력과 평가 능력이 축적되어 생산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이미 지금 선진시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진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도 그들의 시장에서 절대적인 수익을 올리는 강한 외국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2강에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